7강 노년기 질환. 저희가 앞 시간 노화 과정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았습니다. 노화가 진행이 되면 변화가 일어나고 그 변화의 결과가 신체에 이상한 증세들이 나타나고 병을 앓게 되는데요. 이러한 전반적인 것을 질환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7강에서는 건강에 대한 정의를 알아보고 특히나 노년기 건강과 질환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건강을 개념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자주 쓰는 말이기는 하지만 생각이 많이 바뀌었다는 것을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원시 시대에는 건강이나 질병에 대한 개념이 인체에 대한 지식이나 의학적인 또는 과학적인 또 문명적인 여러 가지에 발달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인간의 몸이 어떻게 변화되고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가를 잘 몰랐을 때 사람이 아닌 어떤 신적인 존재로부터 어떤 저주를 받았다, 천벌을 받았다, 천형을 받았다 이러한 개념으로 건강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지내오다가 히포크라테스 시대가 되었을 땐 인체를 연구하게 되고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되면서 사람의 몸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지, 사람의 몸은 어떻게 진행이 되지, 이러한 것들을 알아가면서부터 히포크라테스 시대의 건강이라 함은 모든 인체 구성 요소들이 잘 조화를 이루고 이러한 것들이 진행될 때 큰 무리 없이 살아가는 이 모습을 건강하다라는 표현으로 인식하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요즘 알고 있는 이 건강 헬스라는 개념은 완전한 어떤 것을 의미하고 있고, 그래서 단순하게 신체의 부분만이 정상적으로 활동하고 움직인다고 해서 건강하다라는 말을 하기보다는 그 여러 가지 주변의 여건들, 상황들, 이 모든 것들이 잘 아우러질 때 건강한 삶을 산다, 또 건강을 유지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개념이 바뀌어져 왔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정의 내리기로는 1948년도에는 이제 신체적, 정신적으로 완전하고 사회적으로 안녕한 상태가 되어 있는 그 모습을 건강하다라고 정의를 내리고요. 1957년에는 유전적, 환경적으로 주어진 조건에 적절한 생체 기능을 나타내고 있는 상태가 건강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건강에 대한 생각은 폭넓어지고 학문적으로 연구하고 증명해내는 시대가 들어온 거죠. 1978년에는 알미타 선언으로는 개인의 연령, 환경에 따라 경제적 조건에서 도달하는 가능한 최고의 상태, 즉 개인으로 더 집중해지는 시야를 볼 수가 있습니다. 1986년이 되면 오타와 현장에는 개인적인 자원임을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적극적 개념으로 우리가 정의를 합니다. 건강의 존재 가치 자체를 더 비중을 두고 포괄적이었던 건강 개념에서 철저하게 개인의 행복이나 또 주변의 환경까지도 생각하는 건강의 폭이 넓어진 듯 하지만 깊어져 있는 정의를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발달되어 가다가 스미스는 어떻게 정의를 하느냐 하면 임상 개념을 통하여서 질병, 증상, 그리고 불구 등이 없는 것, 그러니까 명확하게 어떠한 현상이나 그러한 상태가 없어야 건강하다라고 말할 수 있다, 이렇게 정의하기 시작했고요. 역할 수행 개념, 이 말은 인간이 자신에게 주어진 어떠한 일상적인 역할을 해내는지 할 수 없는지 단계까지 보게 되었던 것이죠. 적응 건강 개념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도 있는데요. 이거는 물리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효과적인 상호작용을 통해서 적응을 잘해 나가는가. 결국 우리는 사회적 동물이라는 표현을 하는 것처럼 이 말이 적용될 수 있겠죠. 사람이 여러 곳에 잘 적응하고 자기 할 일을 감당해내고 또 거기에서 행복감을 갖고 성취를 느끼는 이 모든 것을 전반적으로 이루어질 때 건강하게 살구나, 이런 식으로
정의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행복론적 개념까지 나오게 되었습니다. 높은 수준의 안녕을 성취하려는 능력을 말하는 것이겠죠. 자, 이렇게 건강이라는 생각도 시대가 지나고 발달하고 연구하고 함으로 인해서 폭넓어진 것처럼 우리는 이제 인간의 몸이 노화가 진행된 노년기의 건강에 좀 더 집중해서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자, 노년기 건강의 질환 이렇게 제목을 붙였는데 이 개념을 한번 살펴보면요. 건강이라고 하는 것은 질병이 없는 상태라는 이 소극적인 의미. 자, 소극적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질병이 있어? 병이 있어? 아무 이상 없어?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했던 것이 인간 생활의 모든 측면에서 안녕한 상태라는 의미로 넓혀졌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목적도 어찌 보면 이 모든 측면, 삶의 일상의 전반적인 부분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내고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년기에 노인의 몸이 어떻게 변화되고 그 변화로 인한 질환이 어떤 것인가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겠죠. 그 부분을 잘 케어해드리고 또 필요하면 치료도 해야 되고 또 아닌 것은 거기에 따른 다른 방법들을 찾아내기 위해서 오늘 이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자, 노년기에는 개인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건강과 질병의 판단이 의미가 달라집니다. 물론 어떤 질환, 질병, 병 이러한 개념을 명명할 때는 의료진의 판단, 진단, 결과물을 통하여서 당신은 암입니다, 고혈압입니다, 당뇨입니다. 이렇게 병을 진단해서 어떠한 질환을 앓고 있습니다 라고 정의를 내리지만 노년기 질환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개인의 주관적 건강평가를 병행한다 하는 이 부분입니다. 예를 들자면 어려운 내용이 아니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르신들이 비가 올 때쯤 되면 이런 표현 하잖아요. 아우, 날씨가 흐릴까 봐, 비가 올 건가 봐, 허리가 아프다, 무릎이 아프다, 지끈지끈하다, 몸이 으슬으슬하다 이런 표현들을 하시죠. 그리고 여지없이 정확하게 그 다음날 비가 옵니다. 자, 이런 통상적으로 알려져 있고 사용하는 이야기지만 우리가 질환을 다룰 때는 그 부분을 간과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부분, 어르신이 내가 너무 무릎이 아파, 내가 너무 어디가 안 좋아 라고 할 때는 한 번 정도는 상태가 안 좋으시구나, 그리고 거기가 아프구나로 인정해 주는 것도 중요한 역할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무언가가 명확해야 돼. 어르신 어디가 아프십니까? 어떤 병입니까? 왜 아픕니까? 이런 질문은 굳이 하지 아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노년기 질환의 특성을 한번 살펴보는데요. 노인 환자는 개인적인 평가를 병행해라 라고 앞에서 설명해 드렸죠. 그것처럼 노인 환자는 생리적, 병리적, 임상적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부분도 분명히 병행해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특정 질병과 위험 인자 사이에 관련성이 약하다 이 말은 그거와 별개로 어디가 꼭 아파서 어떤 증세가 나타나기보다는 아프면 아픈 것입니다. 불편하면 불편한 것입니다. 병행해서 이해해드리면 되고 꼭 연결되어서 관련을 지으려고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전형적이다, 일상생활 또 동작, 능력 개인차가 크다, 이 또한도 개인적인 주관입니다. 다장기 질환을 갖는 자가 많다라는 것은 여기저기가 아프다는 것을 말합니다. 보통 우리가 몸의 질병을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나는 당뇨야, 나는 어느 부분이 아파, 나는 간이 좀 안 좋아 이렇게 표현을 하는 병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노년기의 어르신들의 병은 나는 당뇨에다가 고혈압에다가 또 위가 안 좋아, 장이 안 좋아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시죠. 그게 거짓이 아니고 그게 엄살이 아니고 가능하구나. 왜? 다장기, 여러 장기가 질환을 동시에 앓을 수 있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함께 앓고 있다 보니까 때로는
의식장애가 일어날 수도 있고 정신장애를 일으킬 수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해 두셔야 하겠습니다. 몸의 구조는 수분이나 전해질의 균형, 이 향상성 유지가 이제 어려워지기 시작하고 체력이나 예비 능력이 자꾸 위축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여러분, 정상적, 병리적 노화 구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젊은 사람들의 몸은 병을 명확하게 진단해낼 수 있지만 노년기의 질환은 개인적인 주관과 포괄적이고 다 장기 질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진단과 치료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치료를 할 때는 여러분 어찌 보면 간단할 수 있다라는 표현보다는 명확하게 보이는 것들이 있죠. 때로는 약으로, 때로는 시술로, 때로는 수술로 이렇게 그 과정을 거치면서 내가 그 병이 나았습니다. 회복되었습니다. 완치되었습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으나 노년기에 들은 어르신들의 이 질환에는 어떤 현상이 있냐면 전체적인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죠. 기억이 감퇴되기도 하고 언어적인 표현 능력이 자꾸 줄어드는 것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가 제일 힘이 드냐면 진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상담을 할 때도 내담자가 어떤 이야기를 어떻게 표현하는가를 가지고 어떤 상태인가 이렇게 측정을 합니다.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은 기억이 가물가물, 언어도 이 말, 저 말, 햇말 또 해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하죠. 그렇기 때문에 진단, 정확하게 아프신 건지, 많이 아픈 건지, 언제부터 아픈 건지 이런 의사소통이 어려울 때가 있기 때문에 치료가 어렵다라고 표현합니다. 검사 결과는 생활력, 병력, 경제, 형편에 따라서 개인차가 크다. 이것은 어쩔 수 없이 우리는 환경에 적응하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좀 여유가 있고 좀 편안하고 시간적 또 경제적, 심리적 모든 것이 이 병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차이가 있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합병증을 동반한다. 다장기 질환이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여기저기가 아프기 때문에 병세 또한 여러 가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한번 입원을 하시면 기간이 길어집니다. 게다가 입원을 반복하게 됩니다. 의학적 판단도 중요하지만 삶의 질에 대한 판단도 매우 중요합니다. 와상 환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와상 환자, 누워서 지내는 환자를 말하는데요. 한 번 병에 걸려서 입원을 하게 되면 회복이 더디고 또 반복되어서 입원과 퇴원을 함으로 인해서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와상 환자가 생길 확률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노인들은 통증을 호소합니다. 노화로 인해서 질병이 나타나면서 가장 일반적인 증상이 제일 먼저 호소하는 것이 아프다, 아프다, 늘 아프다, 아프다 표현하십니다. 이것은 통증을 말하는데요. 어디가 어떻게 아프십니까 해도 정확히 표현 못할 만큼 뭔가 모르게 불편하게 나타나는 것이 통증입니다. 그 원인으로는 골관절, 다발성 근육, 관절염, 동맥경화 이거는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많이 듣는 병명인데요. 꼭 이 원인이 있다 없다를 떠나서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조금씩 아프기 시작하고 나는 근육통이야, 나는 관절염이야 이렇게 명확하게 알지 못하는 어르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아프다라는 표현 속에 그 위치나 그 표현이나 그 몸짓을 보면서 지원사들은 무엇을 해드려야 되냐면 혹시 관절염 아닌가 근육통 아닌가 이거를 조금은 추론해낼 수 있으셔야 그래야 그게 합당한 케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암으로 인한 통증은 죽음을 경험하는 심리적인 고통이 절정에 오르는 통증을 호소합니다. 두려움이나 공포나 또 남겨둘 가족들에 대한 안타까움이나 이런 것으로 마음고생을 너무너무 많이 합니다. 그것 또한 몸으로 통증으로 나타납니다.
대상포진을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이 대상포진은 신경계를 따라서 올라가는 형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통증이 심합니다. 특히 어르신들은 자칫 잘못하면 대상포진으로 사망에 이르기도 하고 장기 입원도 요하기도 하십니다. 자, 노인 통증은 일상생활에 영향을 주는데요. 이렇게 아프기 시작하면 우울감이 생기고 사회성은 감소되고 잠을 잘 못 주무시게 되고 자꾸 기력은 떨어지고 그러다 보면 걷는 것도 힘들어지고 자꾸 아프니까 진통제 이런 거를 찾게 되고 이것이 악순환이 되어서 계속 회복이 되질 않는 것이 정상입니다. 자, 통증에는 유형별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두통, 흉통, 복통, 요통. 이 말 자체는 별 어렵지가 않죠. 머리가 아프다, 가슴 쪽이 아프다, 배가 아프다, 허리가 아프다. 결국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 신체의 전반적인 부분, 구역구역 나누어서 통증으로 분류를 해본 것입니다. 머리 쪽은 대부분 보편적으로 어떤 질병이 생기면 참 묘하게도 두통을 많이 일으킵니다. 흉통은 아무래도 심혈관 쪽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러한 통증을 호소합니다. 복통은 내장 기능 쪽에 문제가 생겼을 때 많이 표현을 하고요. 요통은 당연히 디스크나 허리에 문제가 생겼을 때입니다. 여성 같은 경우는 자궁 쪽도 의심을 해보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 외에 통증은 말 그대로 상처가 났거나 또 눈에 보이는 어떠한 외상적인 질환이 생겼을 때 통증을 호소합니다. 자, 우리가 질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공부를 해보았는데요. 건강이 어떻게 개념화되어 가고 그 개념의 폭이 넓어지는 것을 한번 살펴보았었죠. 그래서 건강이라는 것이 한 개인의 깊은 또 주변의 삶의 영역까지 포함되는 것을 살펴보았고요. 특히나 노년기 건강에는 특징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 가지의 통증을 호소하고 여러 군데의 장기가 문제가 생기다 보니 통증에도 여러 군데로 나누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한 군데가 아프다라는 것을 자꾸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가 아팠다, 여기가 아팠다라고 표현을 하면 어르신 어디가 아프냐고요? 어디가 어떻게 아프냐고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던집니다. 여러분 이제는 그 질문을 내려놓으시고 오늘은 여기가 이렇게 아프십니까? 오늘은 또 여기가 이렇게 아프시구나. 어르신 여기저기가 많이 아프죠?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알고 준비해서 더 편하게 케어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 통증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고 우리가 가까이에서 도움을 주는 자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건강에 대해서 잘 정리하시고 힘들어 하시는 어르신들에게 좀 더 편안함으로 다가가셔서 케어해 드리기를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